입석 금지입니다. 경기광역버스 입석 금지라는 주제인데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광역버스에 이제 앉지 못하고 서서 오가는 승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경기도 광역버스 절반 가까이가 입석을 전면 금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오늘 아침을 보다 더 다른 날보다 일찍 시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석이 중단됐죠.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에서 서울로 나오는 전체 광역버스 112개 노선 1,100여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입석해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2,300여 명이거든요. 2,300여 명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 시간에 탔던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12년, 2018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이 모두 금지가 됐는데 사실 출퇴근 시간에 워낙 붐비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모두 이 입석을 금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압사,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버스 업체가 전면 입석을 금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이 지나서 바로 관련 기사들을 조금 찾아봤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지하철 등 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많이들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광역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세버스가 대체로 투입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하철 분산 이용 등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부 시민들, 사실 이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해서 한 4-5정거장 지나면 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류장을 패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다라는 또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증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출근길에 굉장히 불편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광역버스 늘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요. 또 비용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이달 안으로 정규버스 12대 등 15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다음 달까지 22개 노선에 46대 증차를 하고요. 내년 초까지 18개 노선에 정규버스 37대를 추가해서 하루에 2,200명에서 2,300여 명 서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200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지난 15일 오전에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 간의 다툼도 발생하고 그리고 응급 환자도 발생하고 열차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출근길에 아주 짧은 노선 구간에서 이게 발생을 한 그러게요. 거거든요. 일단 처음 말씀을 드리면 15일 오전 8시 14분경에 봉천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운행하던 2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2명 사이에 다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 당연히 지금 정말 러시아워 시간이잖아요.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봉천역 관계자에게 이 승객 2명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명 중에 1명만 승차를 했고요. 그러니까 1명만 하차를 했고 다른 1명은 출근해야 된다면서 하차를 거부해서 이 3분 50초, 거의 4분가량의 지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하차를 거부하던 승객도 하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승객 다음 열차가 오니까 바로 또 탄 거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출동을 했고요. 하차시키는데 거의 5분여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승객의 다툼으로 거의 9분에서 10분가량 그러게요. 열차가 지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싸움을 벌였던 2명의 승객,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원만히 사건이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이 다툼이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이 시간대에 이 열차를 탑승했던 시민들 당연히 불편했겠죠. 그쵸. 불편한 목소리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서울교통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 환자 2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전 8시 32분경에 낙성대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2호선 열차에서 과호흡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2분 정도 운행이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8시 54분경에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으로
여성이 행하던 열차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승객 한 명이 발생을 해서 3분 동안 또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 2명 모두 119를 통해서 안전하게 병원에 호송됐습니다. 한편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언론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참사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가 158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참 비겁한 변명 같은데 당연히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권과 보수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또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냈는데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지금 명단 공개 155명 가운데 120여 명의 명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명 이상은 유족들이 이 명단 공개 원치 않는다라는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게 유족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고 유족들에게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진을 보고 이름을 삭제해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신분증 사진만 가지고 유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족 중 한 분은 이 한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내밀어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삭제시켜야 되느냐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국민의힘 정부만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권 성향이죠. 정의당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민변이나 민원련 하면 사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이 시민단체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족 동의를 구했냐는 거예요. 지금 유족 동의 구하지 않았어요. 유족을 패싱한 채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해서 지금 유족들에게 이거야말로 2차 가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애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국가 애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족 중에서 우리 가족의 그러니까 희생된 우리 가족의 사진과 이름 공개해달라 요구했던 목소리는 전 단 한 건도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금 희생자분들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그 인터넷 매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요.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유출 경로 사실 이건 전 꼭 밝혀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매체가 무슨 경로를 통해서 155명 희생된 분들의 명단을 갖고 있게 됐는지 지금 관련해서 일단 나와 있는 보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족의 뜻에 따라서 명단의 일부를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원본 온라인상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고발이 잇따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도 목소리를 냈는데 이 자료가 철저히 공적인 자료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매체가 훔쳐간 게 아니라 누군가 제공을 한 것이라면 제공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희생자분들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나누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쟁점이 어떤 걸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얘기처럼 이게 공적인 자료인데 이렇게 언론 매체에 흘러가게 되면서 뭔가 그 정보를 유출시킨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만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유족의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자의 이름과 신분이 특정이 되면 유족의 신분이라든지 유족의 개인 정보까지도 특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적인 자료 유출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면 그 유출을 한 개인 당사자가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경찰청이요, 15일 이태원 참사 상황을 지휘부에 늦게 보고한 이용욱 경찰청 상황 1 담당관을 또 대기 발령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총경이 참사 당일 지난달 29일이었죠. 경찰청 상황 담당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게 10월 29일 밤 10시 15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쯤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보고가 늦어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관련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날짜를 넘겼다라는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튿날 0시 14분 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통화가 이루어져서 참사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참 여전히 할 이야기들 짚어볼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